안녕하세요. 타임 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임 오프 기사인데요. 자, 타임 오프, 시간을 잠시 꺼라. 지금 멈춤, 잠시 휴식,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영화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 영화 제목은 바로 히어라는 그 로버트 저메키스라는 감독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죠. 저메키스 감독. 자, sentimental value. 자, sentimental, 좀 감상적이라고 하죠. 감상적.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감독인데, 자,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히어라는 영화에서 지금 미국에 개봉이 됐나 봐요. 히어, 즉 여기에서란 뜻인데, 한 장소에서 그런 고대부터, 그런 그 공룡이 나오는 시대부터 쫙 현대까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장소에서만. 자, 이것이 이제 stay true to his unlikely blend of new technology and old-fashioned storytelling. 자, 이 저메키스 감독의 특징이 바로 인간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감동적인 주제를 결합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고요. 또 독창성, 즉 독창적인 유머, 그 다음에 이런 스토리텔링이 뛰어난 분인데, 여기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냐면은 특수효과. 그것이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메타피직 라이브라고 하는 기술이 지금 새롭게 접목이 됐다고 하는 영화예요. 이것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실시간으로 고해상도의 하이퍼 리얼리즘의 얼굴 교체, 디에이징. 그러니까 디에이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이를 없앤다. 즉 젊어지게 하는 효과. 그러니까 여기 이 감독이 주연하는 톰 크루즈라는 영화가 이제 톰 크루즈가 아니고 톰 행크스, 주로 많이 이제 그 50% 이상을 썼던 감독인데, 톰 행크스가 현재 65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인의 얼굴에서 그런 20대의 얼굴로 지금 이렇게 이런 그 메타피직 라이브라는 기술로 이렇게 톰 행크스의 얼굴이 지금 청년으로 변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찍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메타피직 라이브라는 기술이. 이것이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배우의 어떤 실제 연기가 되면서 즉각적인 얼굴이 변환되는 그런 것을 가능케 해주는 기술을 지금 믹스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센티멘탈 밸류의 대가였던 이런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새로운 영화 히어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52년생이네요. 이게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이고요. 영화 감독, 제작, 각본을 하는데, 이분은 아무튼 혁신적인 스토리텔링, 좀 인간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특수효과를 결합한 작품들로 유명한 아주 우리 관객들에게 굉장히 센티멘탈한, 재밌는 그런 흥미를 주는 감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타피직 라이브 기술을 이제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 영국의 그 탤런트 쇼 있죠? 여기에서 각각 얼굴이 다른 이 세 명이 이 실시간 메타피직 라이브 기술을 통해서 화면에 나오는 것은 심사위원 얼굴이 각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딩동댕을 누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기술이. 그래서 이제 이런 젊은 시절에 그 어떤 실시간으로 이 젊게 나오는 이 기술. 그래서 젊어진 모습을 바로 확인을 하고 어떤 피드백을 바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연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미 이제 톰 행크스 같은 경우는 beware, 조심하세요. There's a video out there promoting some dental plan with an AI version of me. 그러니까 치과 의사 그 보험 그런 광고에 이미 이 얼굴을 도용해서 지금 젊어져 있는 모습, 이빨이 교정된 모습, 이런 그 AI 기술을 통해서 이미 한번 톰 행크스는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I have nothing to do with,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조심하십시오라고 이미 한번 그 치과 보험 광고에 등장한 젊은 톰 행크스 이야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어떤 디에이징 기술의 AI가 지금 유행하고 있다. 헐리우드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자, 저메키스 감독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52년생이니까 지금 72세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명한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 짐 캐리 그런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폴라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여기도 톰 행크스를 이제 실사로 퍼포먼스 캡처로 했던 그 만화 영화인데, 거의 실사로 나오죠. 이미지가 완전히 만화 영화인데 실사처럼 나오는 거. 그다음에 캐스터웨이, 그다음에 포레스트 검프. 자, 그래서 이 히어라는 영화는요, 이 포레스트 검프에 나와 있는 톰 행크스와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 여자가 이제 이번에 히어라는 영화에서 나오죠. 콘택이라는 영화, 굉장히 영적인 영화죠. 백투더퓨처 1, 2, 3. 다 어떻게 보면은 첨단 기술과 인간 스토리가 합쳐져서 굉장히 오리지널, 독창적인 영화를 만드는
저메키스 감독이 이번에 만든 영화가 뭐다? 히어라는 영화다. 그래서 이제 그 sentimental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쓰는데 we are moved죠. 우리가 지금 moved, 감동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고 그 sentimental을 사용하더라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거, sentimental한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이제 감동 받았어요 이런 것보다는 감동적인 거, 이게 moved, 감동받았다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고 어떤 삶의 가치나 의미 이런 걸 일깨워주는 울림이 있다는 것이 move, 감동이라고 한다면 그냥 sentimental, 감성적인 것은 그냥 기분이 좋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는 느낌이고요. 감성적인 것과 moved, 감동적인 것은 조금 달라요. 삶에 일깨움을 주면 moved, 감동적인 거. 감성적인 것은 좀 기분이 좋고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톰 행크스의 젊은 시절 로빈 라이트라는 이 여자분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이분의 이제 젊은 시절의 어떤 모습이 지금 아까 말했던 그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인데 이분이 소환돼서 2024년 히어라는 영화에 아까 메타피직 라이브라는 기술로 다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히어라는 것은 이 리처드 맥콰이어의 2014년 그래픽 노블이라는 것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그 히어니까 여기에서 이 거실에서 중심으로 선사 시대부터 21세기까지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비선형적으로 전개한다. 그래서 여러 개의 창으로 분할되어서 서로 다른 시간의 사건을 보여준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영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대충 보면은 2차 대전 직후 1945년에 집을 구입한 알과 로즈 영 부부가 있는데 그들의 세 자녀인 리차드, 엘리자베스, 지미를 이 집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리차드가 이제 18세의 여자친구 마거릿이 임신하자 결혼하여 딸 바네사를 이 집에서 키우며 부모인 알과 로즈와 함께 거주합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리처드와 마가렛은 이혼하고 리처드가 집을 매각해요. 그리고 2024년 히어, 지금 여기에서 노년의 리차드는 치매를 앓고 있는 마가렛을 빈집으로 데려와 그들이 함께한 추억을 되새긴다는 이러한 굉장히 독창적인 그런 영화인데 이걸 개봉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고 실패는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영화를 이제 독창적인 영화를 만든 히어라는 작품에 대한 인터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톰 행크스는 68세구나. 68세인데 지금 58세인 로빈 라이트가 이제 이런 AI 덕택에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이런 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젊은 디에이징 기술로 톰 행크스와 로빈 라이트의 히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 자, 이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 유명한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 여자가 바로 로빈 라이트입니다. 현재 66년생 58세고요. 텍사스 댈러스 출신이네요. 여기 보시면 원더우먼이라든지 그리고 톰 행크스가 주연한 그런 영화 있었죠. 그 포레스트 검프에 나와 있는 이 여자분. 톰 행크스와 로빈 라이트가 다시 2024년에 소환된 영화가 보다 히어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기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로버트 저메이크 그 감독에서 이 히어라는 작품은 바로 The Most Unfashionable movie. 그러니까 2024년에 가장 패셔너블, 선도적인 그 패셔너블한 영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바로 정확히 What's beautiful about it? 자,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패셔너블한 건 아닌데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라는 거예요. 자, in a world, 그 세계는 바로 even, 심지어 those who profess to love movie largely stream them at home. 그러니까 profess to는 이제 profess 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랑에 대한 그런 영화인데 largely 주로 stream them at home. 집에서 이제 스트리머로 보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주로 보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히어라는 영화는 바로 픽처, 어떤 영화냐면 디맨드 요구합니다. 빅 스크린 리얼 에스테이트를. 그러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하면 부동산이니까 큰 영화가 있는 뭐 아이맥스관 이런 데 가서 리얼 에스테이트, 그런 실제 건물에 가서 영화관에서 가서 봐야 될 그런 영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은 주로 이제 스트리머로 보다 보니 이런 영화를 이제 빅스크린으로 봐야 될 그런 걸 요구한다는 영화라는 거예요. 자, 그 영화는 굉장히 인벤티브하고 이제 컴포던트, 즉 확신이 있는 필름 메이킹 영화인데 from a veteran director죠. 이런 베테랑, 아주 굉장히 능숙한 노련한 감독의
후스 관계되면서 소유격이죠. 뭐으로 번역한다 그랬죠. 이 감독의 가장 최근의 피처 장편 영화입니다. 자, 피처란 뜻은 뭐냐면 장편 영화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뭐 특징이라는 말도 있지만 장편 영화인데 이것이 이제 perform modestly at the box office. 그러니까 영화가 박스 오피스에서 지금 modestly 겸손하게 지금 지금 수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 영화가 개봉이 됐고 또한 월스 이제 최악인 경우는 이제 sunk with barely a trace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barely는 거의 멋이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trace란 말은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흔적도 거의 없이 sunk 가라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박스 오피스에서. 그러니까 박스 오피스에서 마디스틀리하게 겸손하게 했다는 거는 결국은 흥행은 실패했다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sunk with barely a trace라는 표현, 덩어리 표현으로서 어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실패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unabashed 했다. abashed란 말은 원래 이제 창피한 이런 뜻이죠. 당황하게 하다, 부끄럽게 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it's desire, 그 영화의 그런 욕망에 있어서 이제 창피가 없어가지고 make us feel something that it run the risk of being called sentimental. 자, 어떤 위험을 무릅쓰냐면 run the risk of 뭐뭐의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덩어리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려지냐면 sentimental이라고 소위 이제 불려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뭔가를 좀 느끼게 만드는 그런 욕망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실패는 했지만 우리가 이제 센티멘탈한 거, 좀 기분이 좋아지는 감성적인 것을 느끼게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some early review, 그래서 초기 이제 리뷰들을 보면은 영화 개봉한 뒤에 이제 리뷰, 댓글을 달 거 아니에요. 그 리뷰를 보니까 have labeled it, 그것을 뭐라고 이제 라벨로 지었냐면 such, 그러한 그 센티멘탈한 것으로 이제 라벨이 있더라. 그러니까 영화가 실패했지만, 참패했지만, 흥행의 어떤 댓글에는 참 감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댓글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it's the kind of movie. 그것은 어떤 종류의 영화냐면 that a whole family, 전체 어떤 가족의 이야기인데 젊은 티네이저 10대로부터 이제 여기 보시면 나노가 이제 10의 구승, 그러니까 9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나 10, 90. 그러니까 나노저너레리언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90대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90살 정도의 그 노인이 돼서 10대까지 다 나오는 홀 패밀리 이야기를 이제 다루는데 이것이 이제 could track out to see on a Sunday or holiday. 일요일 날이라든지 휴일 날 보기에 아주 좋은 영화라는 것이 될 수 있죠. 왜? 가족 영화니까. 그래서 track out 하면 이제 트래킹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 장소로 이제 track out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일요일 날이든지 휴일 날 보기에 참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다. 왜? 가족 영화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제 reunited two star, 두 명의 스타를 제외시켰는데 톰 행크스와 아까 이야기했던 로빈 라이트라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이 이제 소환된 거죠. 몇십 년 지난 이 두 영화의 주인공을. 자, 이 두 배우는 헬프 메이크 저메이카의 94년도 영화네요. 그러니까 94년도 영화니까 벌써 30년, 40년이, 30년이 지난 영화라는 거예요, 지금. 94년이니까, 지금 24년이니까, 94를 빼면은 거의 30년 정도 되는 영화라는 것이죠, 지금.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없었죠.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 영화가 그 당시 왜 히트했냐면, 거기 보면 포레스트 검프가 지금 오티즘이라고 하죠, 오티즘. 그러니까 자폐증에 걸려온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인생에 그 여자친구가 달려! 이렇게 했잖아요. 괴롭히니까. 그 달리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는 영화. 달리기를 잘하니까 미식축구에서 눈에 띄고, 이런 식으로 탁구도 가고,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도 하고, 이런 것이 나오고, 거기서 승리하면서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 그 다음에 닉슨인가 대통령인가 악수를 합니다. 그 악수하는 장면을 어떻게 했냐면, 그 얼굴을 이제 포레스트 검프의 톰 행크스가 얼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그 당시 30년 전에는 혁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사로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메타피직 라이브 기술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레조넌트 석세스. 레조넌트란 말은 사운드가 울린다. 즉, 울림이 있는 성공의 그런 영화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울려 퍼진다. 레조넌트. 공명하다. 울려 퍼진다. 즉, 강한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94년대 포레스트 검프의 그런 느낌을 지금 소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영화가, 히어라는 영화가. 그 느낌 아시겠죠? 자, 또 de-aged 버전. 그래서 그러니까 de-aged니까 이제 나이를 이제 없애는 그런 형태의 영화로서 톰 행크스와 라이트의 이제 de-aged의 버전이 되겠죠. 젊었을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어드미터들이 인정하는 바 a little disorienting. 이것이 약간 좀 이제 얼굴을 이제 젊게 하다 보니까 오리엔트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혼란을 약간 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에퍼스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디에이지 기술 영화를 보면 얼굴이 조금 안 맞죠. 몸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제메이크 영화는 이번 2004년도에 이제 뭐 폴라 익스프레스라든지 베어울프 2007년도 작품 다 이제 지금 톰 행크스를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드는 영화인데 이런 영화들은 이제 프로포는 찬성이 되었다. 뭐에? 퍼포먼스 캡처와 다른 디지털리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디지털로 향상된 기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캡처를 그 프로포넌트, 오랫동안 옹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폴라 익스프레스 2004년도 영화라든지 베어울프라는 그런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술 혁신과 어떤 실험에 있어서 초기 이제 퍼포먼스 캡처 기술을 그 당시는 최고의 기술로 이제 쳤는데, 이렇게 해서 이 영화가 돋보였는데, 실사처럼, 만화 영화지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 히어라는 영화에서는 완전히 실시간으로 이제 디에이지 기술이 접목되다 보니 조금 이제 디스오리엔팅 하지 않는 거죠. 좀 난처함을 주는 영화가 아니다. 좀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영화들은 이제 브리슬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혼란스럽게 털이 곤두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분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은 어떤 서제스션데 어떤 암시를 하냐면 오디언스, 청중들이 might think of 행크와 라이트의 어피어런스를 언캐니한 것으로 이제 간주한다는 거죠. 자, 언캐니, 자연스럽지 않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봤을 때 이제 이런 자연스럽지 못한 이런 디에이징 기술 이런 걸 접목하다 보니 좀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제안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브리슬 화를 냈다는 것이죠. 자, 그는 hate that 싫어합니다. 그 단어를. 근데 그 단어를 싫어한다는 거죠. uncanny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좀 부자연스러워요. 이런 단어 싫어한다는 거예요. The only reason, 그 유일한 이유죠. People might have that response.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because they know they are seeing a movie illusion. 그렇죠. 결국 영화라는 것은 illusion, 그 허상을 보는 거잖아요. 이미지니까. 어차피 허상인데 그게 왜 자유스럽지 못해요. 이런 말 하냐는 거예요. 지금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explain that 설명하기를 the effect, 그 효과는 nothing more than, 자, only란 뜻이잖아요. 오직 디지털 메이크업입니다. 이게 디지털로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뭔가를 복구해 둔 것이죠. 그는 find the result perfect. 그런데 그 결과가 perfect,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요. 또 perfectly believable, 또 완벽하게 믿습니다. 기본, 뭘 고려해 본다면, 자, 기본 고려하다. 뭘 고려해 본다면, how much the aging technology. 얼마나 이렇게 그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이 기술이 has improved since,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얼마나 향상됐는가를 고려해 본다면은 정말 지금 나오는 이 결과물은 퍼펙트, 완벽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타임 오프에서 소개하고 있는 2024년 미국에서 저메이카 감독의 이런 그 기술, 디에이지 기술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그런 기술이 지금 포레스트 검프 이후 지금 30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나온 영화가 히어다. 그래서 이 감독이 추구하는 바가 이제 기술과 또 인간성 있는 스토리가 결합했던 이 히어란 영화가 물론 폭망했지만 이 기술은 높이 칭찬할 만하다 해서 지금 타임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히어라는 영화를 소개했는데, 자, 히어라는 영화가 또 나오면 한번 보시고 얼마나 이제 톰 행크스와 라이트가 얼마나 젊게 나와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독창적인, 또한 오리지널 그런 독창적인 그 영화까지 또 한번 보시기를 추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